인사를 안녕 이렇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애들 보면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우산 안 쓰고 뛰어오는 친구들은 우산 씌워주시고 오직 대중교통 버스, 전철, 지하철, 고속버스 이런. 오형제의 막내였던 소년에겐 아직 꿈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많이 좋아했던 고교 시절을 보내고 축산학과에 진학했지만 그것이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폐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100년도 못 산 걸 갖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냐. 멋있는 삶이 없냐. 인간을 기르는 그런 삶의 어떤 형태가 좀 좋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로부터 35년. 일곱 살 소녀는 이제 반백의 신부님이 됐습니다. 내 마스코트가 사랑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아까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꼽아주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자이기도 한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학교. 그래서 여기가 끝내주는 학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 교육도 함께하는 교육. 함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행복도 어떤 사람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오, 신부님 완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하나, 둘. 세상 모든 이의 행복을 꿈으로 선택한 마테오, 박영봉 신부. 그를 만납니다. 충북 감곡에 위치한 매괴 중고등학교. 기숙사의 학생들까지 모두 집으로 돌아간 휴일 아침. 신부님이 텅 빈 기숙사 공부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교장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 매괴학교 교장직을 제안받고 너무나도 막막했었다는 신부님. 학생들 교육은 교감 선생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랑만 주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교장으로 이렇게 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뭐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뭘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신부님들이 교장으로 살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 선생님들 사랑하고 학생들 사랑하면 그것이 그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면 되겠구나. 사랑의 교육이란 말을 붙잡고 7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새카매지지만 좀 덜 새카매지라고 이 선크림도 좀 바르고 선크림도 좀 바르고 가서 이제 주로 이제 풀 뽑고 뭐 휴지 줍고 뭐 때도 심고 뭐도 옮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자고 그렇죠. 사제가 되기 전 대학에서 축산학을 공부했던 신부님은 교육자의 길이 목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예전에 소를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는 데 흥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이 학생들을 인간답게 길러내는 거,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이런 생각은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얘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랑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가족들과 소통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인성 플래너라는 것도 쓰게 됐어요. 정말 좋지. 저희 하루를 돌아보는 수첩 같은 거. 박영봉 신부님의 제안으로 매 학년별로 전교생이 쓰고 있는 인성 플래너.
인성교육의 효과는 대학 진학률까지 높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졸업생 190여 명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인성이 좋으면 학력도 좋아지고 또 인성적으로 인간됨이 좋으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많이 갈 것이다. 1907년 프랑스인 선교사 임가밀로 신부에 의해 세워진 매괴학교는 매괴학당이라는 소학교가 그 효시입니다. 1953년 상업고등학교를 출발해 인문계 남녀공학으로 단계적 전환을 해왔죠. 인문계 전환 10년 남짓된 이 학교는 7년 전부터 혁신적인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와 생명교육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덕목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7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 매개학교 아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거 보여주면서 발표하면서 꿈틀이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 펴다 놓고 건강한 거 마시고 그림 같은 걸로 꾸미고 네 그림으로 꾸미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네 조별로 기부하고 남은 옷은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 보내주고 우린 조화야 우린 조화롭게 잘 지내야지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세계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빨강, 서로 돕고 나누는 인간. 주황, 예절 바른 인간. 노랑, 영성적 인간. 초록,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간. 파랑, 조화로운 인간. 남색, 실력과 지혜를 지닌 인간. 보라, 서로 소통하는 인간. 이렇듯 7가지 색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힘껏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체감은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지역사회로까지 번져나갑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영상으로 다 합하면 하얀색이 되고 그걸 물감으로 다 이렇게 합하면 그것이 까만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간다는 그 교육의 좋은 그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등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는 저하고 교감 선생님 2분하고 행정실장 이렇게 4명이 매일 회의합니다. 그거를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서로가. 그 마음을 모아가는 것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영성을 도입해 온 거죠. 그것이 이제 포콜라레 영성, 또는 이제 일체의 영성이라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포콜라레 운동을 탄생시킨 23살의 이탈리아 대학생 티아라 루빅과 그의 동료들은 어떤 폭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확신이었습니다. 2002년 로마에서 열린 포콜라레 세계 청소년 대회는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의 핵심인 사랑과 일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실현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콜로세움 앞에 세워진 거대한 상징물에 자신들의 손도장을 찍어나갔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 문화, 언어와 인종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서약의 표시였다.
7가지 무지개색 우산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서로 다른 색이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조화와 일치된 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포클라레의 사랑의 정신을 학교에서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박 신부님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여름 포클라레 모임에 매개학교 선생님들을 대거 참여시킨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에 매우 놀라운 일체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그 소중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봉 신부님의 용기와 뚝심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포클라레 영성을 사시고자 하고 그 영성을 이 학교에 투입을 해서 그 교육적인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7가지 측면 중에서도 박 신부님이 무엇보다 역점을 두는 교육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거는 빨리 생명교육이 앞으로 더 가야 돼요. 더 이렇게 해서 교재도 만들고 생명의 문화 이거 지금 시급합니다. 3년 전 신부님과 교사들은 오랜 기간의 협의와 작업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교육용 생명교재를 만들어냅니다. 34명의 교사가 각기 다른 주제를 준비해 출간하고 매주 1시간씩 생명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뱃속에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거구나. 태아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토론을 통해 올바른 생명의식을 갖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당신은 방금 위대한 음악가를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 베토벤이었어요. 아이들과 생명이라는 주제라고 얘기 나눈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가면 너무나도 중매문화 많잖아요. 자살 문제라든지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신의 마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인격체에 대한 어떤 존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상당히 큰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 드럼을 연주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한 닉 부이치치.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n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박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거 그거 자기의 꿈 이거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레인보우 드림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개학교의 모태가 된 매개성당이 마주 보이는 기숙사 옥상의 사제관. 신부님은 오늘도 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엽니다. 이거는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 기념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요. 막내 아들이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하셨던 어머니는 결국엔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사제가 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전에 이제 엄마하고 이제 마주 앉았어요. 엄마 나 어떤 신부가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모든 일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려면 네가 가난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신부님은 사제의 길을 걷는 내내 30여 년 전 어머니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에 꼭 가야 해요. 그래야지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를 꼭 정말 한나라에서 꼭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서 잘 살아야 해요. 잘못 살면 엄마 못 볼 거 아니에요. 밤 10시. 자율학습을 끝낸 학생들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박영봉 신부님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7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온 일입니다. 제일 미안한 거는 사실은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일찍 좀 나와줬으면 더 좋았는데 맨날 내가 교감 선생님과 같이 지내니까 사모님하고 지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사랑 하나만 갖고 움직이면 돼요. 사랑 하나만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오직 사랑 하나만 가지고 지켜온 7년. 그 사랑은 어느새 아이들의 마음 안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신부님은 하루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매개여자중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평화동산. 선생님과 학생들이 힘을 더하고 마음을 더해 함께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할게요.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 고마워. 좀 있더니 선생님들이 또 나와갖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이 사랑의 주사 이 동산을 맞췄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죠. 함께. 오직 사랑, 사랑의 외길을 걷고 있는 박영봉 신부. 내가 이 길을 참 잘 걸어왔다. 잘 선택한 거다. 하느님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는 순간들이거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사제로서의 행복이죠.